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풀어보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이동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얼마 전에 임신한 엄마가 간식을 많이 먹으면 예. 태어난 아이에게 알레르기가 생길 위험이 커진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먼저 관련해서 얘기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네, 그러니까 임신 중에 뭐 빵이나 아이스크림, 초콜릿 같은 그런 과자류를 너무 많이 먹으면 아이에게 식품 알레르기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었죠. 네, 맞습니다. 이 임신부들이 먹는 간식을 종류별로 분류해서 분석한 뒤에 예. 이 아이들의 알레르기 질환 발생률을 살펴본 건데요. 빵이나 케이크, 아이스크림과 같이 단 음식을 먹은 엄마들의 경우 아이의 식품 알레르기 발생률이 1.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이렇게 과자류의 간식을 먹으면 대부분 트랜스 지방의 섭취가 많아지게 되는데요. 이 트랜스 지방이 아이의 식품 알레르기 발생에 영향을 준 것으로 이 연구팀은 추측을 했습니다. 예. 사실 저는 뭐 식품을 먹었을 때 알레르기 있는 증상이 딱히 보인 적이 없어서 잘 몰랐는데 네. 제 주변에만 해도 뭐 특정 음식을 먹고 알레르기 증상 보이는 분들이 적지 않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도 이 과일에 알레르기가 있거든요. 과일이에요. 네, 그래서 뭐 조심해서 가려 먹기는 하는데 예. 저뿐만 아니라 뭐 땅콩 같은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다거나 네. 또 뭐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다거나 아주 다양한 이 음식들의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 많으시죠.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뭐 이런 음식들도 조심을 해야 하지만 사실 이제 봄철이잖아요. 네. 봄 하면은 또 꽃가루 뭐 이런 알레르기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맞습니다. 특히 비염 환자 요즘 정말 주변에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 봄꽃이 피면 꽃 구경 생각보다 먼저 이 알레르기 걱정을 예.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의 15% 정도가 알레르기 질환을 앓고 있는데 이 가운데 30%가 꽃가루 알레르기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이 고통받는 분들이 많다는 얘긴데요. 최근에는 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꽃 피는 기간이 길어지고 또 이 예. 개화 시기가 앞당겨지면서 이런 현상들도 알레르기 비염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지구온난화와 같은 그런 일들로 꽃 피는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꽃가루도 더 많이 날리게 된다 이런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국내 연구진이 발표한 관련 논문이 있는데요. 이 한국을 포함한 북반구 17개 지역의 자료를 분석을 해봤더니 공기 중에 꽃가루가 날리는 기간이 해마다 평균 0.9일씩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만큼 꽃가루에 노출되는 기회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네. 이 꽃가루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나는 기간도 점점 더 앞당겨지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네. 근데 봄철 하면은 뭐 벚꽃, 개나리 여러 종류의 꽃이 피는데 네. 어떤 꽃이든 상관없이 꽃가루가 날리기만 하면 이런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나는 건가요? 이 나무의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예. 이 식물의 경우는 곤충이 꽃가루를 전달하는 충매화와 이 바람에 의해 꽃가루가 전달되는 풍매화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아. 봄철에 피는 이 벚꽃이나 개나리, 목련 같은 꽃들은 이 곤충이 옮기는 충매화에 속합니다. 예. 그런데 이 곤충이 직접 꽃가루를 옮기기 때문에 이런 나무들은 특별히 꽃가루 알레르기를 일으키지 않는 나무들입니다. 아, 네. 오히려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가로수들이나 잔디, 잡초 같은 풀들이 알레르기의 원인이 되는데요. 예. 꽃가루가 바람에 날리기 때문에 이 코나 입, 눈으로 들어오면서 알레르기 증상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아, 저는 벚꽃이 주범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네, 맞습니다. 이 월별로 꽃가루를 날리게 되는 나무의 종류도 좀 다릅니다. 예. 요즘 같은 3, 4월에는 참나무나 자작나무 등에서 꽃가루가 많이 날리고요. 5, 6월이 되면 이 소나무나 버드나무 또 플라타너스 등이 이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꽃가루를 날리게 됩니다. 예. 여름철에도 이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성분들이 있습니다. 이 잔디에서 꽃가루가 유난히 많이 날린다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알레르기의 원인이 되는 거죠. 여름철에도 그렇게 꽃가루 증상이 나타나면 네. 특별히 뭐 봄만 주의해서는 안 되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봄이 되면 이 실제로 알레르기 비염 환자들은 늘어난다고 합니다. 꽃가루도 원인이 되겠지만 이 일교차가 커지면서 이 비슷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인데요. 예. 이 특히 건조하고 따뜻한 날씨에 그리고 이 오후보다는 오전에 꽃가루가 더 멀리까지 퍼집니다. 아. 그리고 우리가 흔히 바람이 많이 불면 꽃가루가 많이 날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바람이 세게 불 때보다는 오히려 초속 한 2m 정도로 약하게 불 때 이 네. 꽃가루가 공중으로 떠오르면서 멀리 날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처럼 이렇게 뭐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는 이런 시기에 예. 가장 조심해야 하는 거죠. 바람 세기도 오히려 약하게 불 때 더 날린다고 하니까 네. 정말 의외네요. 네. 자, 어쨌든 봄철에 뭐 오전에 산책하는 거는 꽃가루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은 좀 주의를 해야 할 것 같고요. 네. 자, 만약에 이렇게 알레르기 증상을 보이게 되면 어떤 대처 방법을 해야 할까요? 우선 알레르기 비염의 경우는 감기와 혼동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보통 감기가 한 1, 2주 지나면은 자연스럽게 낫게 되지만 예. 이 알레르기 비염은 원인 물질이 사라질 때까지는 해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뭐 재채기가 난다거나 콧물이 난다거나 또 이 가려움증이 계속 이어지면 병원을 찾거나 약을 예. 복용하는 게 좋겠죠. 또 무엇보다 이 원인 물질에 노출되는 것을 최대한 피해야 되는데요. 네. 꽃가루가 많이 날리는 날에는 선글라스를 쓰고 또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외출 후에는 옷에 묻어있는 먼지나 꽃가루를 꼼꼼하게 털어주는 게 좋고요. 손발이나 얼굴은 들어오자마자 바로 씻는 게 좋겠죠. 네. 또 이 비염이 심할 때는 생리식염수로 이 코를 씻어주는 것도 도움이 좀 된다고 합니다. 예. 집안에서도 뭐 침구류 같은 것들을 자주 소독을 해주고 물걸레로 꼼꼼히 청소하는 게 좋은데요. 이 특히 기상청 홈페이지에 가시면 날씨나 이 미세먼지처럼 꽃가루 농도 위험 지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외출이나 집안 환기가 걱정되실 때는 이런 정보를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또 이 비염 환자인 분들 비염 스프레이 많이 쓰시는데 네. 처방전 없이 쓸 수 있는 그런 스프레이는 오래 쓰면 안 된다고 하니까 이런 아, 것도 네. 함께 주의를 하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네, 이 앞서 리포트로 전해드렸는데요. 예. 이 지속 가능한 개발, 이 최근에 주목을 받으면서 예. 이 전 세계 과학자들이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펼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지속 가능한 개발이 과연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좀 모순으로 들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개발을 하기는 하는데 환경을 지키면서 개발을 한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이 그동안 뭐 전 세계가 경제 발전을 위해서 아주 빠르게 달려왔잖아요. 예. 특히 공업과 제조업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무분별한 개발도 많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 결과 이제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예. 뭐 지구 온난화처럼 이 비이상적인 기후 변화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또 뭐 자원이 고갈된다거나 생물 종이 멸종되는 것처럼 네. 이 사람의 활동으로 인해서 생태계에 큰 변화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최소화하면서 필요한 발전을 이루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지속 가능한 개발의 의미입니다. 네, 정말 그동안 산업화를 거치면서 무분별하게 개발을 해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을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데요. 네. 그런 점들 때문에 지속 가능한 개발이 나타나게 됐다 이런 말씀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개념 자체는 이 1987년에 처음으로 등장을 했는데요. 예. 유엔 산하의 세계 환경개발위원회가 보고서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이후에 이 지속 가능 개발위원회가 유엔 산하에 이 설치가 되면서 130여 개국이 지금 현재 참여를 하고 있고요. 예. 2002년에는 이 주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정상회의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이 우리나라의 경우도 2000년부터 대통령 자문기구로 이 지속가능 발전위원회가 만들어져서 현재 네.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 보도에서 우리나라는 특히나 이런 지속 가능한 개발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 이유가 있나요? 우선 우리나라가 뭐 한강의 기적 이렇게 불릴 만큼 아주 빠르게 성장을 이뤄냈잖아요. 예. 그 중심에 이 국토 개발이 있었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과제였기 때문에 무분별한 뭐 산림 개발이라던가 뭐 갯벌 매립 이런 네. 생태계에 큰 영향을 주는 개발들이 많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네. 결국은 이 생태계가 스스로 복원할 수 없을 만큼 그 범위를 넘어선 아. 정도의 개발이 이루어진 건데 우리나라는 특히 또 이 국토 면적에 비해서 인구 밀도도 높고요. 또 전기나 물 사용량도 이 면적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예. 여기서 생기는 문제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 지속 가능한 개발이 특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자, 그러면 개발을 하기는 하되 지속 가능하게 환경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개발이 필요하다는 말씀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들을 들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이 현재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노력 자체가 이 국토를 되돌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환경 친화적인 개발의 범위를 좀 더 확대를 해서 더 넓은 곳에 적용을 하고요. 이 생태계를 조금 더 복원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환경적인 가치를 중심으로 국토 개발을 진행을 하겠다 예. 이런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지속 가능한 개발이 이루어지려면 뭐 전문가뿐만 아니라 시민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지역 주민이라든가 뭐 해당 지역의 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서 또 이 의견을 이 환경 정책에 반영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뭐 정말 무분별하게 개발을 하는데도 돈이 들어가고 네. 이를 복원시키는데도 또 돈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애초에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진하는 게 경제적으로도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